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토마토 TV 동방박사 1등주 TV에서 정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토마토 최병훈 전문가 롱숏 투자 클럽에서 주식 선물과 현물 장기 투자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오늘 6월 25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9시 내외에서 9시 전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제목이 AI 시대 아니다. AI 시대인데 AI 혁명 시대입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번에 첫 번째 간단히 해드리고 오늘 두 번째 간단히 해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6월 30일 날 저녁 9시에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AI 혁명 시대는 AI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혁명 시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법도 달라야 된다. 지난달에 제가 4월 28일부터 인조인간 시대의 모든 것 1탄 했습니다. 인조인간 시대, AI 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세상을 바꾸는 게 인조인간입니다. 지금 챗GPT 이런 개념을 더 떠나서 그래서 인조인간 시대 1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한 10탄까지 하겠죠. 제가 뭐 전문가를 계속 하든지 뭐 전문가를 하지 않더라도 유튜브에서 주식 뭐 이런 방송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한 10탄까지 할 생각이고요. 원래 전기차의 배터리의 모든 거 2017년부터 1탄부터 시작해서 지금 5탄까지 올해 8월달 6탄을 하는데 7탄, 8탄 전기차의 모든 것도 한 10탄 정도까지 할 거예요 아마. 전기차 시대잖아 지금. 아직까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안 왔지만 전 세계 10%지만 앞으로 27년도 뭐 한 30년대까지 전기차는 성장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가진 않아요. 25년도는 아마 늦으면 27년도에 다 주식은 끝날 걸로 보여요. 등락 이제부터 시작해서 등락은 계속 반복할 겁니다만 그래도 시대가 끝나더라도 뭐 바로 고점 갔다가 바로 주식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반등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100%는 언제든지 한 1, 2년 만에 1년, 2년, 3년 안에 거의 100%는 수익을 완전히 올인 하더라도 리스크 없이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전기차 종목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뭐 제가 16년도부터 100배 종목을 양극재, 음극재부터 찍어줬으니까 그 중에 지금 거의 3개는 이루어졌고 아직 2개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인조인간 시대가 아직은 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올 걸로 보여요. 근데 그 전에 AI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되죠. AI. 일반적으로 AI 뭐 하면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를 지금부터 열심히 해놔야 되는 겁니다. 혁명은 2023년부터 시작됐고 AI 시대는 2012년부터 시작돼. 미국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6년부터 시작했고 아직 우리나라는 AI 혁명 시대가 우리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냥 AI 시대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은 AI 혁명 시대에 이미 들어가 있고 초기 단계입니다. 도입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주식하는 데는 주식 투자는 항상 도입기 그 시대가 바뀔 때 그 시대의 도입기의 주식을 사면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뭐 10배 갖다 지자리 오더라도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계속 사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로 가는 거죠. 장기 투자. 시간 오래 간다는 게 아니라 도입기 가서 산업의 성장 중기 정도까지 가기 전까지는 주식을 사 모아야지 팔아먹으면 안 돼. 그러면 일단 주식을 들어가면 내가 한 뭐 10년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 막 대출 받고라든지 막 올인해 놓고 하면 못 견디잖아요. 계속 시세만 보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을 가지고 처음부터 목표가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인조인간 시대의 모든 것을 1탄에서 추천주가 뭐 5개에서 8개인데 최종적으로 100만치만 사놔도 된다 그랬습니다. 한 종목당 250만치 사라 그랬는데 2천만 원 정도. 요거는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폭락 내가 사놓고 폭락했을 때 반타작 이상 폭락했을 때는 그때는 올인해도 됩니다. 올인 뭐 모든 당 끌어들여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배는 수익이 나니까 그것을 실천하여 이제 AI 혁명 시대는 최종은 인조인간이지만 요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공부를 해놔야만 구체적인 공부를 해놔. 지금 배터리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배터리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공부를 양극재 어떻게 구성되고 온극재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공부에 집중적으로 빠져 있지만 러프하게 차트 보고 매매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런 공부할 때가 아니라 그거 공부도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공부를 안 하면 AI 혁명 시대 AI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셔야만 시대를 따라갈 수 있다. 주식 투자법도 앞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도 2023년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AI 혁명 시대가 실제로 주식 시장에는 혁명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 시대는 안 왔지만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임이 좀 달랐습니다. 올해는 즉 AI주만 간 게 아니라 뭐 전기차도 가고 그랬지만 미국에서 보면 미국 시장을 S&P 500을 보면 움직이는 주식만 움직였습니다. 가는 주식. 그래서 투자법도 달라야 됩니다. 미국의 IT 기업들 주식 한 21년도 고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3, 40% 손해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AI 혁명 시대 수혜주, AI 시대의 수혜주들만 이런 것만 주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0%에서 손해 난 것을 그 상위 한 10개, 20개 기업만 주식 올라가지고 전체 볼륨이 올라간 거나 시가총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2030년대 들어서면 남아 있는 것은 지금 공부한 주식들만 아마 남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달리 해야 되죠. 남들보다 좀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지루하기는 합니다. 남들이 추세를 모를 때 사면 전데 그때 올인해 있으면 엄청난 돈을 벌지만 10년만 기다려도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인생 역전이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 너무 지루하죠. 그래서 대다수가 잘 안 합니다. 남들 할 때 같이 하는 거죠. 뭐 올해 사실 양극재가 많이 가서 올해 양극재를 뭐 잘 사봤자 뭐 3배에서 5배 먹었겠죠. 이렇게 먹어서는 비중을 100% 실지 않고 한 30% 비중 실어서 아무리 해봤자 돈이 큰 돈 안 됩니다. 과거 2016년도, 17년도부터 17년도, 16년도에 15년도부터 급등했으니까 16년도 주식 안 갈 때 장도 시장도 폭락가 안 좋고 17년 가기 전에 말하죠. 16년도 주식을 많이 샀으면 올인해서 5배 먹으면 10배 먹으면 인생 역전이 되는 거죠. 5천만 사가지고 3천만 사서 5배 1억 5천이고요. 10배 가면 3억인데 그러면 이제 돈이 없는 분들은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럼 1억 5천 뭐 2억 됐으면 5배 10배 왔으면 그걸 팔아서 이제 조금씩 팔아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좀 팔아가지고 AI 시대나 인조인간 시대 수혜주를 사면 되는 거죠. 자, 요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전체 시장 좀 보고 AI 혁명 시대는 뭐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날 6월 30일 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6월 30일 날 오후 4시에 정권통 유튜브에서 동방스 1등주 TV 말고 정권 유튜브에서 하니까 미리 맛보기 하니까 그때 보도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시장은 지금 조정 들어가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 어제 1% 정도 빠졌는데요. 1% 빠져 있습니다. 1% 빠졌죠. 마이너스 1.01%. 자 이렇게 빠져 있고요. 조정 들어갔으면 이미 깊게 조정 들어갔죠. 이렇게 여기서 조정 있듯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중입니다. 지금 당장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2주 동안은 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 동방마사 1등주 TV를 누르면 주로 동영상이 올라가는데 이게 보면 이제 시향 이야기를 많이 해놓습니다. 6월 주식시장 전망에 이미
다 그대로 해서 맞춰주고 있고요. 6월 정시는 괜찮다 그랬죠. 괜찮은데 자, 그리고 요때 이야기를 이미 해드렸습니다. 2주 전에 해드렸기 때문에 숨고르기 지속되고 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다 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뭐 한 2,000회 정도 나오니까 보시는 사람 본다는 거 보시면 나오니까 시향 이야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될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돈 먹기 힘든 걸로 6월 12일 날부터 지금까지 빠졌죠. 2650에서 2500, 지금 한 80% 빠졌는데 거의 좀 더 내려갈 거로 보여. 62평선 근처까지 내려간다. 외국인이 순매도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한 1조 정도 팔았어요. 외국인이 팔면 가야 될 이유는 없었죠. 사고 계속 샀으니까. 반도체 사고, 지금 반도체도 삼성전자 빼고 안 사니까. 자, 지금 침체권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두 번째 쌍바닥처럼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개 들어갈 때는 이렇게 급락을 주든지 하죠. 지금은 여기에서는 3일 급락하고 행보를 했죠, 주로. 지금은 꾸준히 빠지고 있잖아요. 개념이 좀 다르지, 그죠? 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반등할 걸로 보이는데, 아직은 우린 올해 주식시장 늘 그랬습니다. 1월 달부터 1월에 폭락하고 나서 1월 이때부터 4주 올라가고 5주부터 내려가고 4주 올라가고 5주 내려가고 4주 내려가고 주식 조정 4주 올라가고 조정 들어갔죠. 반복되고 있죠 지금. 근데 지금 현재 여기가 저가였기 때문에 저가였죠, 그죠? 그리고 파동상을 보면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해줬습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중심선이 늘 중심선을 지지하고 오래도 가고 오래도 갔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가일 것 같다 내려가 큰 건 우려하진 않아도 되는데, 일단은 2,500포인트는 지지할 걸로 보입니다. 당장은 2,500은 강력하게 올라왔던 단가이기 때문에 지지할 거 보이기 때문에 2,538 정도에서 아마 돌려주지 않을까 보이고요. 우리 삼성전자가 다다음 주 실적이 나오면, 다다음 주반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또 지수는 별로 안 봐. 삼성전자가 실적이 조금 더 예상보다 나아지니까. 그래서 2주 정도 있다가 3주째 7월 둘째 주부터는 반전할 걸로 보입니다. 7월 10일 그 주간부터는 반전하고, 그 돌파를 하는 것은 이제 7월 달에 셋째 주에 FOMC 회의가 있어요, 미국에. 그걸 하기 전부터 반전해서 7월에도 금리 동결로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마 한여름에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는 한번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달에 다음 주 금요일이 이번 주 6월 30일 만에 여기 음봉이 나온다면 십자봉으로, 그러면 7월에 끝판에 7월 초반에 조정받고 끝판에 올라가야 되죠. 그죠? 8월 정도까지는 9월 중순까지 아마 요 정도를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2,700대 갔다가 조정받아야 될 거예요. 저는 원래부터 여기서부터 작년 12월부터 전망 그렇게 됐어요. 작년 10월 때 이미 여기가 저가다 예상했는데, 배우에서 한다 12월 때 이게 저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지수는 9월 26일 날 찍었다. 2134. 그래서 1월 달에 그러면 2103 찍었으니까 요 근처면 최고의 기회죠. 여기 2100대는 모르지만 올라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양봉 뜰 때는 이미 주식이 간 거죠. 지수가 내용주도. 그래서 여기가 3월입니다. 3월부터 지수가 반전했죠. 그리고 5월 달에는 엔비디아 때문에 더 반전했고요. 그리고 이미 거래소는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오래 올라간 게 별로 없죠. 연봉 보시면 뭐 작년에 종가가 2236, 300, 400, 300포인트밖에 안 올랐죠. 한 10%대. 그럼 대다수 주식이 올해 1월달 저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올라왔다가 뭐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밑으로 빠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게 이 저점 깨고 매를 안 읽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계속 에너지 비축하면서 조금씩 그래서 내년에 아마 위로 돌파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AI 관련된 전체적인 혁명 관련된 수혜주가 하나도 주식을 못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는 AI 주식이지 AI 혁명 주식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AI 혁명 주식은 없어요, 사실은. 거의 우리나라는 AI 주식은 있는데 AI 혁명의 수혜주가 혁명군의 세력, 혁명군이 제대로 아직 안 보입니다. 자, AI 시대에는 AI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반도체죠.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인공지능을 수행하고 2016부터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2016부터 주식이 이렇게 16년도 여기부터 여름부터 시작 반도체가 가면서 갔죠. 메모리 반도체 말하는 거죠. 안 가다 여기서는 뭐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간 거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3배씩 오르고 막 그래서 자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직까지 안 좋은 상태죠. 이미 21년도 초에 20년도 21년도 초에 급등할 때 반도체 슈퍼 사이클 많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때문에 많이 슈퍼 사이클 엄청나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제가 2023년도 반도체 가격 반태작 나니까 AI가 반도체 주식 사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21년도 하반 21년도 초부터 그래서 이제 대다수 이제는 이제 AI 메모리 반도체가 AI 혁명 수혜주는 아닙니다. 이미 25년도까지는 23년도잖아요, 지금. 25년도까지 데이터 센터는 거의 다 계획상에 만들어져서 많이 메모리 만들어지고 있어서 거의 완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 대신에 뭐 GPU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GPU는 뭐 아직 소요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체 반도체 시장의 한 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 시장이 아주 엄청나게 최소한 10배는 커지니까 10배 커지면 주가는 30배 오르고요. 30배 커지면 주가는 100배 올라갑니다. 주가는 100배는 기본 나옵니다. AI 혁명 수혜주들은. 그래서 공부를 앞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올해는 우리나라는 실제로 내년도에 한 1년 2년 늦을 수도 있고 1년 늦을 수 있는데요. 22년도 24년도나 늦으면 25년도에 AI 혁명 수혜주들이 폭등할 걸로 보입니다. 요때 당시 우리가 좀 따라가던 24년도 하반기부터 25년 사이에 폭등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미리 1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 1년, 2년만 기다리면 폭등한다고 3배는 먹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도 아무도 미국의 AI 혁명이 수혜가 됐는데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아직 늦었기 때문에 결국 따라가서 그러면 지금 완전 바닥에서 사면 회복만 해도 3배잖아요. 그죠? 엄청난 거죠. 엄청 기회예요. 그죠? 지금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지금 들어가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 있는 사람도 팔 생각해야 되고 양극재도 마찬가지고요. 리튬은 이미 끝났고요. 로봇주도 이미 3월에 끝났고요. 리튬주는 이제 4월에 끝났고요. 이제 양극재도 5월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이제 지금 사서 3배 먹기 힘듭니다. 지금부터는 AI 혁명 수혜주들을 사서 3배를 먹어야 되죠. 2년 정도 안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금 보셔야 되고요. 금액은 많이 안 사야 됩니다. 매매는 단기 매매 하는 것은 다른 거 하면 되시고 장기로 장롱 속에 집어넣을 주식들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시장 이미 조정 들어가 있다. 조정 이유는 다 아시죠, 그죠? 조정 들어가면 요번에 미국의 금리 동결하고 나서도 주식이 더 빠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긴축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반기에
경기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미 미국은 자, 나스닥 종합은 목표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조정 들어가야 돼. 조정이라도 뭐 일단 쉬었다 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얼마까지 13,000포인트 정도까지 한 500포인트 정도는 뭐 기본 12평선 12,800이니까 5% 내외는 조정 받아야 됩니다. 지수는. 자, 그러면 5% 내외 조정 받으면 뭐 그동안 주도주도 당연히 조정 받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경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죠. 위로 절대로 체질을 못 하고 있죠. 우리나라 뭐 지수도 대형주도 맞지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경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것도 지금 경기 우려가 계속 재부상하고 있다. 이 붕괴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당연히 유가도 빠지고 밑으로까지 붕괴될 걸 보여요. 3만 달러까지는 10% 정도 내려올 걸 보이고, 나스닥은 그나마 5% 정도 내려올 걸로 보이는데, 나스닥은 일반적으로 다 내려오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와서 그렇게 못 내려온다는 얘기죠. 테슬라, 엔비디아 내려와 봤자 이 주식은 390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10% 정도는 조정받겠죠. 내외 고점 대비하면. 근데 주봉으로 보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급등하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 2, 3주 앞으로 2주 정도 더 조정을 받는다든지 하면 3주 정도 받으면 오히려 그 위에 7월 여름에 또 다시 올라갈 걸로 보여요. 이런 것은 오히려 내려오면 380달러대로 오면 10% 정도 되니 적극적으로 사줘야 되죠. 12% 정도 되면 그리고 테슬라도 이미 조정 들어갔습니다. 207 목표가 와가지고 조정 가니까 조정 받고 다시 400달러로 항해서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이미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주식은 이미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죠. 그럼 이건 더 내려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235달러까지 기본적으로 내려가고 276달러 35면 40포인트인데요. 한 15% 정도는 기본 내려가야 됩니다. 그쯤에서. 자, 218포인트 18% 정도 내려가면 그러면 50달러 230 내외까지는 276이니까 이거 빠지면 230 내외까지는 언제든지 빠져도 상관없어. 그러면 그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다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5월 초에 4월 말에 여기서 샀죠. 160달러 이하에서 계속 150달러 내외나 이렇게 160 이렇게 사라 그래서 제가 다 실어줬습니다. 이미 70% 정도 왔는데 제가 여기서 가면 이제 요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려가든 올라가든 여기서 또 이게 갔다가 조정 받았기 때문에 30% 그러면 다시 이제 300달러가 내에 가는 거죠. 300달러 나왔잖아요. 엔비디아처럼 비슷해요. 이것도 자율주행이 뭐 하태 잘 되면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은 뭐 1000달러도 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머스크는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를 이제 전기차 수혜주로 계속 보는데 전기차는 당연히 수혜주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차 수혜주 세계 1등도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최고는 이게 400달러죠. 이게 400달러인데 414달러인데 그건 당연히 장기적으로 돌파니까 이런 것은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세계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되고요. 애플도 187달러 가면서 시가총액 3,900조 정도 갔나? 지금 보시면 애플도 보시면 그렇게 갔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조정받고 있죠. 침체권 들어가 있으면 이미 못 간다는 얘기죠. 코스닥 급락 구간에 들어갑니다. 자, 이미 퍼센트 K가 무너졌죠. 이미
스토캐스틱 퍼센티지가 40을 무너지고 이제 급락 구간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여기서 그러면 급락 구간에 들어가죠. 여기는 늘 4월 달에 나왔죠. 이게 지금은 4월에는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6월에는 지금 급락을 하기 팽팽한 거죠. 이건 급락해도 요거 정도밖에 안 빠져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럴 거야 아마. 여기서는 급락 줬기 때문에 급락을 줬기 때문에 가격 쇼크는 일어났는데 주식 어느 돌파를 못했잖아. 돌파하고 이제 그 있으니까 여땐 급락에 또 급락은 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가지 못하는 구조죠. 그죠? 그런데 주봉 차트로 보시면 이미 월봉 주봉으로 돌아섰죠. 전환 지표 십자봉 나오고 힘이 밑으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데드 크로스 나온 거죠. 여기서 쌍봉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 개지만 크게 보면 두 개잖아요. 그죠? 쌍봉이 나온 상태고 그냥 단순히 보면 세 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저가니까 반전세 하나 둘 세 개 나왔으니까 세 개 나오고 지금 현재 데드 크로스가 나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급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급락을 하진 않아요. 그죠? 그럼 행보하다가 다시 시간이 지났을 때 아마 늦으면 8월 둘째 주 8월 두 번째 주에서 이익을 다 깨고 내려갈 걸로 보이고요. 제자리까지. 자,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7월 달에 중요하죠. 7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사이 7월 10일경 내외에 이 주식이 여기 22평선 안 깨고 급락하지 않으면 8월이고요. 그래서 지금 7월하고 8월 달은 잘 보셔야 되는데 먹을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대표적인 주식으로 보면 중성주 하신 분들은 아주 중성주 그렇게 오랫동안 잘 안 갑니다. 6개월 이상 잘 안 가요. 그냥. 일단 보시면 대표적인 종목을 보겠습니다. 여기 램보 로보트주죠. 코스닥 우량주 중에 램보 로보틱스는 자 여기부터 작년 12월부터 쭉 갔잖아요. 뭐 1월달에 삼성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보티저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전부 다 3월달에 주고점이 나왔잖아요. 이거 왜 가격도 21년도 떴다고 돌파했잖아요. 그죠? 워낙 여기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끝났죠. 이제 끝나서 이제 안 갑니다. 이거 반타전 기분 날 거야 위에서. 최소한 30%대는 지금 30%대 깨지기 때문에 3만원, 355, 350, 30%대 왔기 때문에 9만원대 내외에서 조정받지 않고 더 빠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7만원 내외까지는 빠져야 되지. 6만원대는 가야 되지. 7만원. 그렇게 보면 그때 그렇고 지금은 자 그러가면 리튬도 보겠습니다. 리튬도 오래 많이 올랐죠. 자, 리튬 주식이 이렇게 해서 이미 요것도 4월달 끝났잖아요. 양극재 비슷하게 갔으니까. 양극재에 들어가는 거니까라서. 그래서 요 부에서 가다가 실패했으면 5월달에, 6월달에 참. 실패했기 때문에 이 주식도 리튬도 다 끝났습니다. 물리면 끝이에요. 적자 기업들이기 때문에. 과거 이런 것은 뭐 바이오보처럼 실제로 리튬을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리튬을 뭐 강산부터 여러 가지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포스코 그룹은 또 25년도니까 아주 멀었습니다. 어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그냥 보는 거.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순수 양극재 에코프로는 소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르고 에코프로 BM은 이미 주봉으로 2주간이니까 이미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깨지겠죠. 기본적으로 이제는 지난번 20만 원 정도 지지가 됐는데 지금은 이번에 8월 중순 이후부터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8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11월 초까지 안 좋을 걸 보여요. 위로 잘못 간다는 얘기죠. 이미 꺾였잖아요. 자, 에코프로는 개념이 좀 다른데 이게 리튬도 에코프로는 다양한 소재가 있는데 이제 이번 주가 중요한 거죠. 이번 주에 꺾이면 음봉을 주면 행보를 하겠죠. 그죠? 그다가 다시 두 번째 음봉 주고 꺾이면 시세가 마감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25년도까지 실적, 25년도 이후도 27년도까지 실적이 좋으니까 지금 물려도 뭐 걱정 안 하고 계속 한다고 하지만 이걸 25년도까지 기다리면 시간 걸리자는 거죠. 그러면 다시 내려왔다가도 당연히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집중 투자하지도 맨날에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맨날에 사신 분은 상관 갖고 있어야 되고, 이미 저희는 저는 올해 양극재 뭐 이야기하고 해서 막 잘한다고 전문가는 뭐 엄청나게 지금 좋다 막 난리잖아요. 제가 양극재 이런 잘 이야기 안 하고 있지 않죠. 포스코 푸치엠 지난번에 제가 문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우리 유료원들한테 요날 좀 오후에 줘서 내일부터 며칠 안에 빠져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40만 원에 다 빠져나와서 3분의 1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40만 왔을 다시 여기 왔을 때 또 3분의 1 팔아가지고 아니 절반, 요때는 3분의 1 팔라고 이제 보유한 주식의 절반을 팔라 그랬습니다. 그럼 절반 팔면 여기 만약에 1000주가 있으면 300주 팔았으니까 여기서 또 절반 팔면 350주 팔면 350주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만 남은 거예요. 애초부터 산 거. 옛날에 7만 원, 5만 원, 3만, 7만 원 팔면 전부 다 3분의 1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팔고 싶으면 다 팔아도 되지만 3분의 1을 놔뒀다가 요것은 장기로 가져가면 요걸 돌파할지, 장기적으로 돌파합니다. 요거는 25년도까지 보면. 그럼 여기서는 신규로 샀던 분들은 반드시 여기서는 이익 실현을 본전하고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 소재주기 때문에 양극재는 자동차 배터리는 자동차 부품이나 마찬가지죠. 엔진이나 같은 엔진 가능을 갖고 있잖아. 배터리는 자동차 주식이 50년 동안 성장을 했는데 이 주가는 50년 동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동차는 성장률이 7, 8% 계속 꾸준히 했는데 그 주가 꾸준히 올라간 게 아니라 가다가 안 가고 또 안 가고 이게 다 알 수 있는 얘기. 그래서 자동차야 부품이란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어쨌든 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주가에 올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주식들은 앞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양극재 조정받아도 나오던 음극재 이런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주식들은 다시 이제 실적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나아질 거로 보이고, 자, 포스코 홀딩스도 이번에 아주 중요한 가격입니다. 이미 음봉에서 60자복인데 꺾이면 이번 주가 중요한 주간인데 꺾였다면 음봉으로 이것도 못 간다는 얘기죠. 이번에 재료가 또 좋은 게 나와도 안 가죠, 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못 가죠. 힘이 약해지는 거죠, 이제는 전부 다.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힘이 약해지면 시간상으로 올해 4월이니까 3월이니까 3, 4, 5 개인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3개월이기 때문에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불안 심리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코스닥 종목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것도 이런 곳은 많이 갔죠. SNS 택이다. 제가 이제 투자 신할 때 코스닥 주식 중성주 하고 싶으면 반도체 하고 싶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원익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SNS 팀 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 블링크 마스크 이제 요 주식도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엄청난 경쟁자가 생겼어요. 경쟁이 버거운 상대가 생겼어요. 제가 미리 이야기 이거 주가만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용을 이야기. 자, 2018년도부터 2018년도 7월인가 일본이 수출 규제 해버렸죠. 반도체 부품 소재 전부 다. 그래서 그때부터 국산화 시킨다고 해가지고 국산화를 많이 성공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소부장이 성공한 게 2018년도 가을에 주식을 샀으면 기본적 10배는 먹어요.
소부장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일본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해서 이제는 일본이 수출 규제 안 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일본에 투자하고 일본이 이제 반도체가 소재 부품부터 이런 게 전부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을 거야. 아마 경제도 마찬가지고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30년 잃어버린 30년이 다시 고성장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성장이 그렇거든 2% 그건 아닌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주식들부터 100%는 기본은 가고요. 무역상가. 왜냐하면 이제 여기 일본에서 소부장들 있는 것들이 수출 규제 우리나라 잘 못 들어왔는데 못 들어 거의 뭐 안 들어왔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마음대로 팔 수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 가가지고 그래서 같이 풀었다고 같이 풀어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소부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국산해서 주식을 다 만들었는데 이제 일본하고 싸워야 돼. 원래 일본이 원천 기술을 갖고 일본이 소재 뭐 반도체 관련된 국공정이라 이런데 대다수 뭐 일본이 소재나 부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들하고 또 이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하이닉스 입장을 우리나라 것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일본 거 갖다 쓰면 되네요. 경쟁력 세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수요가 아직 큰 늘 후공정이라 여러 가지 마찬가지고 전체 또 똑같습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우리나라 많이 수요가 늘 거라 해서 후공정 같지만 일본 거 갖다 쓰면 됩니다. 단순히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는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올라가봤자 얼마 올라가겠어요. 이제 가을까지. 그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면 추세를 말하는 거죠. 제가 여기선 소부장을 갖고 가면 추세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그렇게 안 오르는 주식까지도 올라가는데 이제는 그건 추세가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이것도 그저 돌파했으니까 이제는 내려가면 추세가 내려갑니다. 끊임없이 막연하게 좋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금방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이제는. 자, 일본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심각하게 일이 많이 세계에서 일본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늘 그냥 자기 정치적인 견해 뭐 보수나지 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해석을 해서 할인의 효과 좀 해석해서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입니다. 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년 또 10년 동안 해서 또 빠졌어요. 97년 뭐 같이 우리도 안 좋아 다 안 좋으니까 동남아 안 좋으니까 같이 수출도 안 되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008년도는 미국이 안 좋아서 또 잃어버린 10년 또 10년이죠, 그죠? 잃어버린 또 10년. 이것은 아시아가 안 좋고 미국이 안 좋아서 같이. 이때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금융이 있을 때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3%에 있는 자동차 글로벌 점유율이 8% 9%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현대기아차가 좋아서 살아. 여기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죠. IMF 우리도. 그래서 같이 그래서 안 좋았고 그런데 그때부터 또 다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해서 한 10년 동안 여기까지 2018년도 근데 여기부터 좋아진 거죠. 실제로 박스권 돌파를. 그죠? 여기서부터 돈을 그동안 아베가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안 됐어요. 그죠? 그 돈 푼 효과 하나도 안 은행에 가서 예치금 파킹료까지 줘요. 마이너스 0.5% 은행에 예금하면 내가 오히려 돈을 줘야 돼. 그죠? 그 정도로가 돈 풀어도 안 된 거지. 연금 받아서 현금으로 80% 국민연금 받아서 80% 저축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주식이 보면 내려가니까. 그래도 여기서부터 공부를 계속 어르신들이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씩 주식도 사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지수가 따블었죠. 자, IMF 2020년도 코로나 생겨서 이제 근데 여기서부터는 19년도 다이로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죠. 17년부터 17년도 글로벌 경기가 좋았는데 그때를 필두로 해서 18년 잠깐 내려갔지만 자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안 올랐죠. 요게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일본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 돈푼 효과도 있지만 코로나의 리오프닝, 코로나가 이제 안 되니까 그보다 중요한 게 대만하고 중국이 갈등이 생기고 미국과 갈등이 생기면서 미국하고 일본이 손잡고 우리나라를 또 가고 싶지만 미국하고 일본이 있으면 대만이 리스크가 커지면 어디가 가장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만 리스크가 커지면 일본이 최대 수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대만하고 중국이 전쟁에 붙었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이 미국 지원하 일본도 지원합니다. 그죠? 그렇듯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지원하더라도 중국이 직접적으로 두 나라를 미국 본토의 본토에서 때려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지원을 하지. 그럼 대만에 지원하지만 그러면 확전이 안 된다. 확전이 된다 쳐도 일본이 최대 수혜국이 되는 거죠. 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 이런 것을 얘들 대신에 그러니까 특히 반도체가 수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엄청 투자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투자해주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일본에 공장을 짓는다 그러고 그러면 일본이 다시 반도체로 살아갈 수 있는 반도체 강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소부장은 당연히 잘 나갈 거고 앞으로 그래서 TSMC가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당연히 수혜를 처음에는 받는데 우리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아서 중국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에서 TSMC 요 공장 일본이 가장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거죠. 우리나라보다는 우리가 만약 대만을 지원하면 우리도 중국, 북한하고 중국이랑 싸워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들은 괜찮은 거잖아. 우리가 전쟁 나든 얘들이 전쟁 나든 무조건 일본은 수혜죠. 미국하고 미국과 일본이 두 개가 여기가 붙으면 훨씬 더 성장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죠. 그러니까 전쟁 경제가 성장할 수 건덕지가 없을 때는 싸우면 되는 거죠. 전쟁 나면 파괴했다 다시 결국 미국과 우크라이나에도 지원한 게 우크라이나가 재건한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이 지원해 폴란드라든지 그런 데 나라들이 엄청나게 군사하는 거 다 딸 거 아니에요. 그죠? 독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전쟁이 날지 않고 안 난다고 보는지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워런 버핏도 TSMC 주식을 팔아서 연초부터 있잖아요.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요 일본 주식 샀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 사람 돈이 일본으로 들어가니까 일본이 달러가 일본으로 들어가서 일본 돈을 사니까 일본 단위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엔저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엔저 현상이 나오면서 엔저가 일본 돈이 비싸진 거죠. 이제 투자자가 막 들어오니까 미국 돈 워런 버핏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관광객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이제 경기도 좋아지고 내수가 이제 살아나서 본격적인 성장 고가를 이미 이때부터 17년부터 시작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식이란 게 지금 15,000에 3만 달러 왔잖아요. 따블 왔죠. 이거 다 돌파할 거야 아마 장기 내년에는. 자, 그러면 이 구도가 자 연봉을 보면 하나, 둘, 급등 세 번째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요걸 못하지만 그래서 일본이 반도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자, 100% 살지는 메모리 반도체는 잘 안 되고 비밀 반도체 소재 부품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풀어줬잖아, 뭐 이미 정부에서 우리나라 수출하지, 미국에도 수출하지, 뭐 미국 원래부터 하지만 우리나라도 많이. 그래서 소재 부품 강국이 일본이잖아요. 그게 살아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한 여기는 일본은 인구가 자체 내수만 해도 보호무역이 아무리 강화돼도 자체 내수로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나. 우리는 내수로서 인구 때문에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인구가 많아가지고 과거에 인구 많아서 덕이니 지금 인구가 많아서 실제로 소비층이 3억밖에 안 되는데 미국하고 비슷한데 미국이 3억 5천 인구. 근데 얘들이 기존에 부동산이 버블이 있어서 중국이 공산주의가 그래서 부동산이 내려가서 빚을 갚는 형태가 빨라져서 중국은 돈 풀어도 안 되고 자 일본은 부동산에 돈이 들어간 게 아니죠, 그죠? 부동산 값이
도쿄의 10분의 1이 된 거예요. 30년 동안. 90년도 빠져 10분의 1. 3억짜리 집, 아니 5억짜리 집이 5천만 원 됐습니다. 빠지고. 그 5천만 원짜리 5억에서 10분의 1도 5천만 원 돼가지고 30% 올라가 봤자 7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50% 올라봤다 7,500이에요, 그죠? 그래도 위에서부터 보면 아직도 반의 반 타작이죠. 고점되면 이 90년대 버버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제가 나빠지면 당연히 부동산도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빠졌잖아요. 우리도 경제가 계속 나빠질 걸로 보여요. 물론 반도체 산업 조금 더 나아지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몇 년밖에 기회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엄청나잖아요. 일본도 근데 조정 들어갔죠. 워낙 많이 올라서 주가가. 자, 경기에 대한 만약에 비치하면 일본도 미국의 경기 침체면 당연히 침체된 거죠. 그래서 올해 4월부터 폭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안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건덕지 있어 주신 거 하는 거 장기 종목은 실제가 있어 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갈만한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 있는 주식은 갖고 있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더 시세가 지금도 그런데 대형주도 지금 뭐 다 빠졌죠. 폭락하고 마지막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주들이 카카오도 폭락, 네이버도 지금 마지막 폭락하고 있으니까 이제 3분기도 좀 더 나아지니까 내년 하반기 이후에만 본격적으로 이런 것은 많이 가겠죠. 아직은 아니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만 강하게 있죠. 삼성전자는 뭐 워낙 강하고 TSMC의 상대적인 수혜도 삼성전자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지금부터 인텔뿐만 아니라 일본의 업체들이 뭐 디램 말고 낸드부터 해서 비밀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는 삼성전자가 수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센 거예요. 최근에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왔지만 하이닉스는 이미 주식이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수급도 그렇고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조정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기본적으로 10만원 초반까지는 12만 제가 원래부터 9만원대 여기 9만 천원대 있을 때 아침 모닝쇼 같죠. 뭐 사면 이제 12만 목표가잖아요. 12만 1,100 찍고 내려왔고요. 삼성전자는 7만 3천원이 목표가였죠. 여기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7만 2,700원 찍고 내려왔는데 요거는 7만 3천 못 찍었고요. 원래 6만 8천 7만 2천원 목표니까. 여기에서 있다가 다시 삼성전자는 한 9월달 정도 중순까지 거기까지는 갈 걸로 보여요. 8만원 내외. 7만 8천에서 8만 3천 사이. 그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야장은 이야기해서 조정 중이니까 큰 조정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서 올해도 계속 뭐막 폭락한다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보잖아요. 조회수 많잖아요. 지금도 폭락한다면 불안한 사람을 돈을 먹고 사는 게 그런 거죠. 증권사는 맨날 좋다 그래요. 펀드를 가입하니까. 유튜버는 조회수 기준이니까 폭락한다 그러면 와 관심 있게 가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거 다 들어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잠깐만 요거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온라인 아카데미를 이번 주 6월 30일 날 금요일 날 시작합니다. AI 혁명 시대, AI 시대가 AI 혁명 시대의 수혜주. 일단 용어부터 해서 반도체 공부라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 제가 워낙 10년을 보고 주식을 사기 때문에 거의 다 맞춥니다. 텐텐베거 지금까지 다 맞췄고요. 사고 뭐 최초 추천가격 10배는 갑니다. 기본. 이제는 100배짜리를 하는 거죠. 바이오 시대에 저는 바이오는 HLB하고 아이진밖에 안 있으니까 AI 혁명 시대 완벽히 이해하는 용어부터 여러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1강은 한 페이지 한 5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100배 종목을 공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것은 99만원 가입하면 생방송 가입할 때 1개월 추가 주니까 1개월 무료 1+1처럼 1개월 무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100배 종목 시작할 때 해야 되는 거죠. 이미 테슬라도 5월 초에 추천한 게 이미 뭐 70% 올라왔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토마토 오시면 네이버에서 이토마토 쳐서 아카데미 누르면 여기 보면 AI 혁명식 투자 비법에서 강의를 합니다. 지난 강의는 뭐 지금은 나중에 시간 날 때 들어도 되는데 인조인간 시의 모든 게 1등 이 종목도 뭐 다 올라갔죠. 미국 주식이 3개나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요 시대는 우리나라 AI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혁명군이 아직 전열적 혁명을 안 시켰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반드시 AI 혁명 시대 미국 주식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시황 위주로 했으니까 요 AI 혁명 시대 관련 투자 비법은 금요일 날 4시에 유튜브를 해드리겠습니다.